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이번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콕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또 더불어서 제 회사죠. 이룸에서 판매하는 콘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면요. 2월 달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이 데이터는 타일랜드 중앙은행 데이터입니다. 2011년을 100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데이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콘도미니엄 나오는데, 콘도미니엄 보시면 한 1년치를 제가 뽑아놨습니다. 1년치를 보시면 10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개월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다른 부동산 보면요, 땅값은 많이 꺼졌습니다. 많이 꺼졌고요. 이거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라이브 방송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땅값이 꺼졌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라이브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타운하우스라든지 디텍티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죠. 지금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콘도미니엄은 10월부터 꽤 많이 올라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제 블로그를 자주 보신 분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콕 콘도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격이 오르면 조금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다시 오르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10월 달부터 올랐으면 2월 달 정도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포인트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3월, 4월에도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과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 4월은 임대도 잘 안 나가는 시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송크란이 있는 달에는 크게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조정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한 10월부터 다시 오르게 되겠죠. 물론 앞쪽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 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좀 급등을 했다라고 치면 조정을 받는 시간이 조금 더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한 5개월째 조금이라도 오르고 있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달, 4월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른 부동산에 비하면 조금 더 콘도 시장이 안정적이죠. 콘도 시장이 원래 가장 많이 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번 라이브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콘도미니엄은 방콕과 그 주변 시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콕 이외의 지역에서는 콘도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체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이제 방콕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면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제 회사의 콘도 판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빨랑까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빨랑까오 역세권의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당시에 빨랑까오에서는 원베드룸이죠. 35스퀘어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원베드룸 가격이 한 1억 8천에서 9천 정도면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격으로 구매가 힘듭니다. 여기서 1억 8천, 9천이라는 건 꼭대기에서 10층 안에 있는 조망이 잘 나오는 위치가 좋은 룸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제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룸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요 컨디션이 좋은 룸을 구매를 하는데 한 1억 8천, 9천 요 정도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물건도 없지만 만약에 이런 물건이 새로 나온다 하더라도 한 2억 5천 가까이는 주셔야 됩니다. 한 5천만 원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가. 자, 여기에서 모든 콘도를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는 모든 콘도를 다 여러분들이 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터무니없거나 가격 구조가 터무니없거나 이런 콘도들을 다 제외하고 제 기준에 맞는 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 방콕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가격이 대부분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오른 데도 있고 조금 덜 오른 데도 있겠죠.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높으면 좀 덜 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더 오른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회사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 콘도 수급 상황을 보면 그러면 뭐 판매를 제가 하는 콘도는 엄선된 콘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베드룸 기준으로 2억에서 2억 5천 사이에 투자할 수 있는 콘도가 있냐면 현재 없습니다. 제가 거의 지금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그 해당 2억에서 2억 5천 사이의 콘도를 판매하고 있지 못합니다. 판매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가격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판매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문제가 많이 되는 콘도들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예 터무니없는 가격의 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그 정도 가격을 안 하는데 가격이 너무 높은 콘도들이죠. 그래서 그런 콘도들 다 제외하고 나서 지금 현재 고가격대는 판매할 수 있는 콘도가 1년 넘게 없습니다. 자, 원베드룸 기준으로 3억에서 3억 5천 사이에 콘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요 콘도들은 전부 다 완성된 콘도들입니다. 완성된 지 1년이 안 된 콘도들이고요. 분양을 하고 있는 콘도 중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콘도들은 지금 제가 5월까지만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콘도들은 원베드룸이 3억에서 3억 5천 사이니까 조금 좋은 지역이겠죠.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잘 아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콘도들 같은 경우는 완성된 콘도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잔금까지 전부 다 송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5월 이후에는 해당 콘도들을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하고 있는 콘도 중에서는 그런 콘도가 없기 때문에 또 요 가격대도 이제 마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하이 클래스 지역들 있죠. 또 하이 클래스 지역들은 제가 원베드룸 판매를 안 합니다. 하이 클래스 지역들은 원베드룸을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는 면적도 넓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15억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한 15억 정도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투자할 수 있으신 분은 딱 두 부류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직접 살려고 사시는 분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자금을 빨리 이전을 시켜야 되시는 분, 요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투자로는 여러분들이 그만한 돈을 여기에다가 지금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훨씬 작은 가격으로 줄여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 클래스 지역의 콘도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자금을 이전시켜야 되는 분 이외에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팔 콘도가 없는데 뭐 먹고 사시냐라고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팔 콘도가 없으면 아예 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베드룸 기준으로 2억에서 2억 5천 사이의 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가격을 전부 다 받기로 했습니다. 자, 건설사에서 가격을 전부 받기로 했는데 이 콘도에서 가격에 아예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제가 판매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태국 사람들이 일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얘기를 해놔도 조금 딜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판매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충분히 다음 주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콘도가 나온다고 해서 유튜브 같은데 공고를 하냐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공지를 하는 시기도 제가 이미 미리 상담을 다 받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의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 분들하고 전부 다 조율이 다 끝나고 그분들한테 유닛을 다 배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양을 무작정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콘도에 몇 개 이상 팔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콘도를 하면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콘도 숫자가 다 팔리고 나면 아예 공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 사이에 콘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 상담을 미리 받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나가고 나면 또 1년 동안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가격이 또 올라서 그때는 2억 5천 이내로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눈팅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담을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상담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규칙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내용을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보면 오래 안 보신 분들이 그냥 연락이 와서 제가 해드리지 않는 내용들, 제가 상담할 때 안 해드린다는 내용들 가지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문자만 받고 제가 그런 거 안 해드립니다 하고 그냥 서로 지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간략한 내용 넣어주시고 상담 받으실 시간을 정해가지고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상담을 하면요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장 상황이나 그리고 저희 회사의 물건 상황에 대해서 한 번씩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